뜨거운 커피는 냉커피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보면요. 그러면은 포용적 성장의 사전적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두루두루 돌아가게 하죠? 방법론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어. 왜 신자유주의는 배제적이냐? 그 이유도 없어. 포용적 성장 데피니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 그 방법론이 없어. 방법론이 없군요. 그러면서 그냥 소득 주도만 하면은 모든 것이 포용적이고 그 다음에 뭐 배제적이지 않고 그럼 이거는 전형적 미사여구죠. 미사여구. 이거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선하게 선하. 예. 그러다 보니까 악마를 몰고 가고 다 좋은 건 내 편이고 악마 상대를 밀어. 그런데 왜 이러지?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포용적 성장의 자가당착을 하나 봅시다. 이거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에 보면요. 청와대 대변인께서 얘기하시기를 포용적 성장은 워낙 미사여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분배가 이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뭐예요? 임금, 그죠? 곱하기 노동 시간에서 고용된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한쪽에게 치우치면은 뭐예요? 정부가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1차 분배에는 정부가 들어가지 않고 2차 분배에는 정부의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에 얘기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자체가 시장 경제예요. 이 자체가. 여기 우리 지금 몇 명 계세요? 여기 지금요. 이쪽에 시내 한수에 지금 4명, 5명 있으면은 네. 나름대로 시장에서 지금 결정된 어떤 임금일 거예요. 만약에 시장보다 훨씬 더 줄 이유가 없는 거고 시장보다 더 낮은 임금이면 있질 않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준해서 4명, 5명의 급여를 주시는 거야, 지금. 그렇죠. 신대표가. 네. 그렇지 않아, 지금. 근데 만약에 너무 적다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그런 거예요. 1차 배분에서는 정부가 들어가지 않고 2차 배분에서 너무 사후적으로 한쪽이 크고 작으면은 뭐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은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속도 조절을 하면 간단한 거를. 속도 조절. 예. 네, 뭘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안 하고 뭘 해, 도대체? 임대료를 깎아라, 예를 들어서. 예?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를 내려라, 도대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가 있어요? 뭐, 가맹비를 내려라. 그거야말로 가격에 손을 대는 거죠. 그거야말로.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딩도 말이죠. 뭐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겨우겨우 빚 얻어서 하는 사람 많죠. 겨우겨우 임대해서 임대소득을 받을 만한데 임대소득을 갖다 뭐 낮춰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청와대 대변인 얘기하듯이 포용적 성장은 1차 분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카드 수수료, 가맹비, 임대료,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를 갖다 지금 바로 잡으면 되는데 이걸 놔두고 나머지를 다 손보겠다.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죠. 예전에 그 불란서 혁명의 좀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 그 당시 우유값을 내쳤어요. 그러니까 우유값이 낮으니까 일단 우유 짜는 건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유를 안 짜지. 왜? 안 짜지. 손해가 나니까. 소를 안 키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났거든. 왜 그러지? 보니까 이게 우유값이 싸니까 사람들 소를 안 키우는 거. 그래? 그러면은 사료값을 갖다 반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사료를 갖다 반으로 우유값 올려주면 되는데 우유값을 통제하고 사료값을 갖다 반으로 내렸어요. 그러면은 누가 사료를 심습니까? 누가 사료를 심어서 그걸 건축으로 만들어서 여물로 해서 먹이냐겠네. 또 사료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료값이 폭락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사료를 안 심는 거예요, 지금. 사료 작물을.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한 거를 그걸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상 능력 바깥에 어떤 최저임금 주기가 힘들다 하면은 그걸 조금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엉뚱한 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다른 것들까지 네. 무너지게 그러면 되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소의 뭐예요? 최소의 어떤 간섭과 그 다음에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대대로 하면은 지금 모든 거를 다. 그래서 또 자영업자 비서관이 만들어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자 비서관. 그게 말이 되는 생각하세요. 그 비서관도 자영업자. 그래, 자영업자죠. 근데 보자고요. 어느 나라든지 경제수석원이 있어요. 경제수석에 해당되는 사람은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은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수석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일자리 수석이 있어요. 일자리 수석이. 일자리 수석. 그렇죠. 사실 일자리 수석이 왜 적습니까? 결국은 일자리는 파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경제를 잘 관리하면 만들어지는 일자리인데 나무를 심으면은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가 열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자리 열리는데 일자리 비서관을 그걸 부족하니까 일자리 수석을 만들어서 근데 그것도 또 안 되니까 자영업자 비서관을 두는 거야. 이런 나라는 없어. 이런 나라는. 이것도 행정 후진국형 후진국에서도 진짜 죄송하지만 후진국도 화낼 거야. 어? 후진국에서도 화낼 화낼 정도로. 거야. 왜 우리가 다 끌어들이느냐. 네. 미안하지만은 이거는 진짜 좀 미안한데 이제 우간다 수준. 우간다. 내전 상황이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논리 이겁니다. 네. 이만큼 절박하니까 일자리 수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서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죠? 그렇죠? 네.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 수석을 두고 자영업자 비서관을 두는 그런 멘탈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사고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뭐 그 자리 있다고 일자리 만들어지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죠. 수석 자리 만들고 그렇죠. 비서관 자리 네.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렇죠. 실제로는 진짜 일자리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진 결국은 거죠. 뭐냐면은 시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한다면은 일자리 수석을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서 일자리를 갖다 뭐죠? 정부 주도로 만들겠다라고 엉뚱한 발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밀어붙이려다 보니까 일자리 수석이 필요한 거고 나중에 뭐냐면 비서관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왜 자영업자만 해? 뭐 직업별로 다 비서관 나와야 될 것 같아. 뭐 학원 선생 무슨 해갖고 뭐 교육계 무슨 비공식적인 어떤 거기에 많은 사람을 고통받는다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한 비서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처음부터 시장이나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진다 하면은 경제 수소로 충분하고 거기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국가가 일자리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일자리 수석이 더 필요한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영업자 비서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차라리 전번에 16.4% 올리고 나서 그 사달났으면 요번에는 물가 상승률에 실질 성장률 더해서 경상 성장률 수준의 한 4.5%만 최저임금 올렸다 하면은 자영업자들 화 안 나요. 그리고 그 정도면은 감내할 수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연달아 두 자릿수는 그거를 감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요. 지금 간신히 알바 내보내고 부부가 협동해서 지금 새벽까지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올라가? 한 번 맞아서 머리가 띵한데 한 번 더 때려 나를? 아이씨,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말이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온대요. 실제로 물어보니까. 예, 그보다 좀 더 줘야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임금은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에 가려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많죠. 빠졌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최저임금을 갖다 처음에 바로 올리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뭐를 해? 항상 인프라를 먼저.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기초를 닦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구조물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 낭비가 돼도 지하를 갖다 다지지 않으면은 지상에 그 구조물을 세울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저라면은 제일 먼저 뭘 했어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이제 그런 결정자라면은 제일 먼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부터 조정을 해서 합의를 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전혀 손을 보지 않고 들쭉날죠. 우리는 뭐냐면은 사실은 고용하는 쪽에서 볼 때는 무지하게 부담이 되는데 그런 고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최저임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 지금. 키를 갖다가 지금 재는데 뒤꿈치를 딱 붙이고 허리를 쭉 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뭐야 지금 뒤꿈치 붙였는데 다리를 구부정하게 좀 굽혔어. 키가 낮게 보이려고. 고용주는 실제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천년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제일 먼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됐나를 먼저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그걸 기초로 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올려서 힘들어? 그럼 쉬었다 가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쉬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뭐야? 조금 기다리세요. 효과 나타납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진짜 네, 문제죠.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겁니다 지금요.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이제 역설인데 패러디가 되겠는데 네. 배제적 성장을 유발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거꾸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시장은 잘 보세요. 시장 교환을 통해서 조정되는 뭔가 이해가 조정되는 거 아닙니까? 비인격적 플랫폼이죠. 따라서 누가 누굴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배제합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실이 훨씬 더 모든 사람들에게 균점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의 말로 포용적 성장이에요. 이게 잘 들여다보시면은. 근데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요. 거꾸로. 그래서 포용적 성장이 사실은 시장 경제에서 나오는 어떤 성과물이고 그다음에 배제적 성장을 유발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게 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해 보면요. 만약에 이번에 그야말로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이제 10,000원으로 올렸다 쳐봅시다. 최저임금을. 그러면은 뭐 고용주는 훨씬 더 부담하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한 15,000원 정도 이제 부담이 있다 하면은 아마 생산성이 15,000원 이하인 사람들은 이력서도 못 내요. 그렇죠. 이력서도 못 내니까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뭐죠? 15,000원 안 되면 다 나가야 돼. 네. 그러면은 10,000원으로 올려갖고 실제 부담이 또 15,000원쯤 돼서 그럼 15,000원 이하 생산성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전혀 뭐예요? 경제 활동에 참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혜택을 보느냐? 안방에서 따뜻하게 이불 덮고 주무시는 정규직 어떤 귀족 노조의 보호를 받는 그쪽은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 거기에는 뭐죠? 따뜻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막 갓 들어온 어떤 신참 또는 뭐 저숙련 이런 분들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야말로 뭡니까? 이것이 배제하는 거죠. 네. 특혜를 몰아주는 거예요. 말을 좀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고. 거꾸로 하는지도 몰라 본인은 말이죠.